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먼저 인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혈당 검사 결과에 불안해하시고 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셨던 적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혈당 회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당분을 줄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정상 혈당을 되찾은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노년기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직접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혈당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의사에게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 병원은 환자에게 약을 끊고 스스로 혈당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체계는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과 제약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보다는 단순히 수치가 기준선을 넘으면 약을 처방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늘 식습관을 고치고 체중을 줄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자는 혼자 힘으로 막막한 싸움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혈당 수치는 서서히 높아져 어느 순간 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많은 이들이 당뇨는 한번 걸리면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불치병처럼 인식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방법을 통해 약 없이 정상 혈당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는 순간 지금의 의료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결정적인 비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사 실을 모른 채 수많은 환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뇨병은 반드시 평생의 족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결코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가 말하지 않는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약에 기대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그 순간부터 끝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약을 복용해온 환자조차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면서 정상 혈당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실천입니다. 병원에서는 늘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밤새 공복으로 인해 몸이 에너지를 채우고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결정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드러나며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은 고도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당뇨는 더 이상 두려운 감옥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당뇨 회복과 관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리적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새긴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맞이하는 아침은 몸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간에서는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고 근육과 장기들은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대의 혈당은 자연스럽게 조금 상승된 상태가 되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만 그냥 흰 쌀밥이나 흰빵처럼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른 단순탄 수화물을 섭취한다면
혈당은 불판 위에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며 피로감과 공복감을 불러옵니다. 단백질, 채소, 통곡물 같이 소화와 흡수가 완만한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은 부드럽게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침 식사의 선택이 단순히 아침에만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까지도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옷이 바르게 맞듯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혈당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이며 이 작은 변화가 곧 삶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보물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계피 속에는 인슐린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머물던 포도당이 필요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되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일정 기간 계피 가루를 섭취하게 했을 때 공복 혈당이 크게 감소하고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내려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반작은 숟가락 정도, 즉 소량만 섭취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주로 나는 카시아 계피와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나는 실롱 계피가 있습니다. 실롱 계피는 가격이 비싸지만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쿠마린 성분이 적어 안전한 편이고, 카시아 계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혈당 조절 효과가 더 뚜렷하지만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량을 타서 차처럼 마셔도 좋고 두유나요, 겉에 뿌려 먹어도 훌륭하며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다 또한 오트밀이나 곡물죽 위에 살짝 뿌려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에 곁들이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그 향긋한 맛 뒤에 혈당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품고 있으며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당뇨 회복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는 투명하고 맑은 식초 제품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사과를 자연 발효시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정의 사과 농축액을 소량 섞은 가공품에 불과합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재료의 사과 100% 또는 사과 식초 100%라고 표시된 진짜 사과 식초를 골라야 합니다. 진짜 사과 식초는 뿌옇고 침전물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효 과정에 생긴 유익한 성분들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인데 이 성분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이나 빵 속분이 천천히 몸속에 흡수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혈당급급 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사용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페놀과 유기산,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 부산물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하루에 큰 숟가락 2개 분량의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와 식도에 자극을 주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2숟가락을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위가 약한 사람은 식사와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레몬즙, 올리브오일과 함께 섞어 곁들이면 더욱 맛있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전신건은 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귀리로 만든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보리나 쌀처럼 곡물의 일종이며 이를 가공해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든 것이 오트밀인데 최근 들어 혈당 관리와 건강 유지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오트밀이 같은 효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정도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퀴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처럼 지나치게 잘게 가공된 제품은 조리도 간편하고 소화도 빠르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롤드오트나 스틸컷 오트처럼 가공이 덜 된 제품은 소화와 흡수가 느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롤드오트를 선택하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 오트밀 중에는 설탕, 소금, 향료, 크림 파우더 등이 첨가된 제품이 많아 혈당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 들어가 물을 흡수해 젤처럼 변하면서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기리를 매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불필요한 간식과 과식을 줄여 체중 관리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섭취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오트밀 5큰숟가락을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넣고 끓여 죽처럼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조된 오트밀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50g 내외, 즉 밥 반 공기 정도 가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아무리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고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블루베리, 사과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훨씬 맛있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리를 쌀밥에 일정 비율로 섞어 잡곡밥을 지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기리는 그 자체로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이며 꾸준히 아침 식단에 포함시키면 평생 혈당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침 식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약간 부족하게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빵이나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해결하는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나 달걀, 두부, 콩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넉넉히 포함시키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고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단백 아침 식단을 실천한 경우 점심과 저녁까지 혈당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둘째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섬유소가 장에서 보호막 역할을 해당 분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화됩니다. 셋째는 밥과 죽 같은 탄수화물을 전날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는 것입니다. 뜨거운 상태 보호, 다 식힌 후 다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소화 흡수가 늦어지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현미밥, 감자, 고구마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넷째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대에 맞추어 먹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아침은 오전 9시 전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아침 식사에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식초, 레몬즙, 피클 같은 산미 있는 음식은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 식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피클은 오히려 해로우므로 반드시 식초로 만절인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든지 아침 식사 하나만으로도 혈당 곡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황금 원칙을 바탕으로 한 실제 아침 식단의 예시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첫 번째 예시는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오트밀 5큰숟가락을 물이나 멸치 육수에 넣어 끓이고 그 안에 잘게 썬 양파, 당근, 버섯을 넣어 볶아 풍미를 살립니다. 여기에 참치캔을 넣어 단백질을 보강하고 간장이나 액젓으로 간을 맞춘 뒤 마지막에 달걀 하나를 풀어넣고 쪽파를 올리면 한 그릇만으로도 포만감과 혈당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콩 샐러드입니다. 병아리 콩, 강낭콩, 서리태 등 다양한 콩을 삶아 미리 보관해두고 아침마다 한 줌씩 꺼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오이와 같은 신선한 채소,
그리고 삶은 달걀 2개나 닭가슴살을 곁들입니다. 그 위에 올리브오일과 사과 식초를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조화를 이루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기리를 미리 삶아 놓았다가 샐러드에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아침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전통적인 한식 한상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와 기리를 섞은 잡곡밥을 주먹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준비하고 단백질은 반드시 한 주먹 이상 챙깁니다고 등어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닭, 가슴살 조각 등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반찬으로는 시금치나 물숙주나 물브로콜리, 찜, 가지볶음, 오이 무침 등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식단들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구성만 바꿔도 혈당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단백질과 섬유질을 중심에 두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곁들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루 종일 안정된 혈당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뇨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체중 감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잠시 성공하더라도 곧 요 현상으로 원래 체중을 되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굶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게 합니다. 우리 뇌는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갈망하기 때문에 강제로 참는 방식으로는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마인드 프리팅, 즉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는 것입니다. 한 입을 30번 가까이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시간을 벌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배가 80% 찼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부른 상태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가 오면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무심코 먹으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므로 오직 음식의 향과 맛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충분히 먹은 것처럼 느껴져 시각적으로도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식사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입니다. 위가 일정 부분 채워져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으며 반드시 물이 나무가 당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체중은 무리 없이 서서히 줄어들고요. 이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1년 동안 2자릿수 체중을 감량하고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인드 프리팅은 특별한 약이나 도구가 필요 없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이며 당뇨 회복을 가속화하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결코 평생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 아니며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계피, 사과, 식초, 기리 같은 보물 음식을 포함시키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며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은 분명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고 실제로 고단백 오트밀죽 콩샐러드, 전통 한식 한상 같은 식단을 실천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 곡선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인드 프리팅을 통해 체중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회복의 길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바꾸려 애쓰기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피를 물에 타서 마셔보거나 아침에 흰빵 귀리밥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작은 충분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지킬 때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순간 결심하고 실천하는 작은 선택이 평생의 혈당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전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당뇨라는 이름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합니다.